시민참견 제26회 오늘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용 전 정의당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 그동안에는 전주로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했는데요. 익산에서 우리 중소상공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업하신다고요? 최근에 이제 배달 식당을 작년 7월에 개업을 해서 조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하면서 옆에서 보는 것은 정말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구나. 직접 하면서 그 애환을 얼마나 어려운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 또한 운동을 활발히 좀 펼치고 있는데요. 6월 지방선거 3개월 앞에 있는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받죠. 거의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그 하나의 선거처럼 아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숙제가 굉장히 큰 과제로 현재 닥쳐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대선이 너무 중요한, 그리고 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선거로 보입니다. 여야가 좀 박빙으로 가면 정의당 같은 경우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권과 단일화 압박도 무척 심하게 받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바로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입장을 좀 현재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여러 요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양당 이외에 정당을 지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정치에 실망했다. 이런 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결국 최근에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고 무엇을 위한 정권 재창출인지 이런 게 보다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도 단일화 압박이 거셉니다마는 단일화라는 것도 이유와 대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대변, 이러한 필요가 분명해질 때 그 정당성이 부여될 거다. 예를 들어서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서라. 그게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민이죠. 어려운 고민이지만 그 고민의 기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준이 아니고, 저는 국민이 내지는 국민의 요구가 그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라는 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건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지방선거 간략하게 평을 한번 해주시죠.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저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지방선거가 개별 선거에 대한 하나의 평가를 넘어서 전체 지방선거의 결과가 좀 그동안에 너무 편중돼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서울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어느 해는 이쪽 당으로, 어느 쪽 이쪽 정당으로 쏠리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지방의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원하면 그게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나는 좀 행정체계 개선도 좀 깊이 좀 검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를 빼놓고는 전부 다 3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현재에 거기에 맞는 어떤 광역 의회 또 기초의회 이게 이제 따로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선거제도에 있어서 이제 소선거제도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내지는 현재 중대선거구제라고 하지만 기초의회가 2인 선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법 제정 초기에는 3인 선거구 이상이었거든요. 그걸 양당이
2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쪽으로 저번에 바꾼 모양이 됐는데 중대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 본연의 취지에 맞게 3인 선거구 이상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정당들이 좀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그 결과도 이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어떤 의회로 그런 정치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양당 정치가 좀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함을 갖고 있는데요. 양당 정치가 굳어지면 소수 정당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이 유의미한 득표를 해서 비례대표도 당선이 됐고, 네.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지난 지방선거에는 제가 이제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았었을 때 도의원부터 그 큰 기초 지자체의 기초의원 비례까지 정의당이 두루 다 이제 진출했죠. 당선을 해서 진출을 했죠. 활동을 했고 명실상부한 전라북도의 정치적 제2당으로 전북 도민들께서 일을 시켜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대선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적 위상이 전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층이나 전북 발전을 바라는 여러 어떤 도민들의 요청이 그런 식으로 또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 2자릿수로 표현도 됐었고, 그렇죠. 근데 길게 봐서 과연 어떠한 정치 세력들의 경쟁이 이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아마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의당 다음 지방선거 후보 많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좀 정당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예. 출마자들이 좀 많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나 낼 예정입니까? 이제 출마자들의 수, 그 다음에 출마자들의 준비된 어떤 정치적 정도, 그러니까 질,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희망이 크면 그 양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소수 정당이 워낙 결과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많은 수를 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요. 다만 하나 좀 제대로 좀 준비된 후보를 책임있게 출마시킬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어쨌든 많은 후보자들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이고요. 또 출전하는 후보들이 정확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 중인데 뭐 익산 같으면 저는 우리 손 의원님이 좀 정의당으로 출마를 해주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 출마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당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중앙당이 지역에 대한 역할이 좀 현재 좀 잘 안 보이는데요. 너무 지역 후보자들 일꾼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도 듭니다. 뭐 특별한 우리 정의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나 지역 공약 정책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그 중앙당의 역할은 통일적인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지역에서 사실 거기에 기준해서 지역에 맞는 어떤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 지원과 더불어서 후보들의 활동에 대한 교육 지원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중앙당의 역할이고 지금도 실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따로 이제 언론에 비추거나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뿐이지 그런 만큼 이제 무소속 후보에 비한다면 중앙당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중앙당의 역할은 그런 후보들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이나 전체 큰 어떤 정치 구도에서의 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해내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지역이 가장 큰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당은 그런 중앙정치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는 거, 이게 지역 정치에 가장 큰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니까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전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 맞는 뭐 지역 특색 있는 공약이나 정책 좀 이런 것도 많이 좀 그런 발굴을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이제 그동안에 특히 대선 뭐 지방선거를 떠나서 큰 양당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정책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대부분 전라북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대략 요약해서 다 그 발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예산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하면 정책의 흐름과 기조가 매우 다릅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새만금에 대한 대책, 향후의 산업정책이나 복지정책 이런 어떤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쨌든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해왔지만 어렵잖아요. 지금은 정책의 큰 기조가 아예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호남에서는 그 소수정당들이 당선이 되기 무척 힘든데요. 그래도 이렇게 김수현 시원 같이 지역구에서 재산한 분들 또 네, 있어요. 네.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당선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이나 기타 개혁세력 간 연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고민이나 계획들은 있습니까? 예, 그 후보자 개인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시민들에게 정말 이 호남의 일당 독점이 주는 이 폐해가 굉장히 시민들의 피해로 간다. 대표적으로 익산 같은 경우에 그 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월 한 500명, 600명이 익산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은 대책도 못 세우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정치 변화를 위해서라도 정치 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시민을 위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과 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정치 구조를 형성하는 일이 향후 익산 정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닌 이런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서로 좀 연합하고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의 질로 시민들에게 선출해 주실 것을 저는 호소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익산의 의회나 익산의 정치 구조, 익산의 선출직 정치의원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좀 정치 결과로 나왔을 때 익산 정치가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갈등이 좀 줄어들고 네.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진출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후진성이 사실 그런 다양성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서로 귀 기울여주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갈등을 정치권에서 국민적인 통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못 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큰 예산을 가져오겠다, 뭔가 큰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정치 요구들을 정치권에 반영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도 그런 입장에서 좋은 인물들을 눈여겨보시고 거기에 좀 선출을 해주시면 그만큼 정치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문선 의원처럼 이렇게 열심히 평소에 준비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제 얘기가 하는 게 네? 아니니까. 네, 이런 분들이 좀 시민들이 좀 많이 좀 선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전라북도 익산시 참 힘들죠. 뭐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찾아서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특히 전북과 익산시 뭐 대대적으로 저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예, 원래는 각 정당들이 그 후보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중에 후보 또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민들이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어떤 정당의 공천을 넘어서는 후보들 개개인의 어떤 준비 정도나 정치인의 자질 이걸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좀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은 좀 떨어뜨려 주시고 제대로 일할 어떤 사람들은 잘 눈여겨서 좀 당선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 정치 변화의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익산의 지방선거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보다 평소에 좀 잘 알잖아요. 눈여겨보면. 그렇죠. 평소에 저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고 꼭 기권하지 마시고 한 표를 좀 소중하게 행사해 주시면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좀 정치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의당 전 사무총장인 권태용 님을 모시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